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뭐 여러분들 비슷비슷하시겠지만 비트코인이 일단 올라주니까 사실 오랜만에 이제 설레이는 어떤 이런 느낌도 있고, 어저께 밤에 밤잠도 약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설치고 막 이랬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뭐 비트코인부터 지금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전반적인 어떤 뭐 시장 장세, 그리고 왜 지금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지에 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드릴 거고, 거기다 이제 하나 마침표를 하나 찍은 게 어저께 저녁 늦게 뉴스가 하나 발표가 됐죠. 오후 정도에 페이팔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에 관해서 지원을 해줄 거다라는 얘기. 그래서 몇 개 알트코인이 있는데 좀 이따 이제 자세한 건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 근래 이제 시장 상황을 보시면 코비드19로 인해서 자산 시장 폭락론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코인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의견을 다 그냥 묵살해 버리고 또다시 이제 갑자기 말 바꾸기를 하면서 막 그게 사람이 다 그런 거죠 뭐. 안 올라간다고 하면은 폭락론을 얘기하고, 또 올라가면 폭등론을 얘기하고, 다 그런 거죠 뭐. 그리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가 현재 기다리고 있다. 사실은 이게 핵심이에요. 코인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거대한 양적 완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코인 가격이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갔으니까 후행해서 페이팔 뉴스를 세력들이 던진 거지, 이 뉴스가 나와서 코인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제가 이제 좀 전에 보니까 비트코인이 8.29%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2,880달러? 이 언저리에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사토시 가격으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나머지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지금 올라간 것만큼 그거보다 아마 더 많이 상승 확률이 더 높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 차트를 그리신 분도 사토시 가격으로 아직 회복하기엔 이르다. 사토시 가격으로 여기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으면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더리움 사토시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12월달 정도에 급격하게 사토시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이때가 아마 제가 생각하는 이더리움이 진짜로 크게 올라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제가 이더리움을 추천드렸을 때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이 거의 한 90에서 100만 원 선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달러가 지금 계속 하락을 해서 이게 아마 맞춰지진 않겠지만 한 800달러 정도, 750달러에서 800달러 정도, 그러면은 한 90만 원 언저리, 90만 원 언저리는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홀딩하는 관점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더리움 사토시가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사실 알트코인의 회복세도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퍼센테이지가 높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 어쨌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거는 일단 그건 호재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여기 보시면 22 라가르드 총재가 한 말씀을 블룸버그에 던지셨는데, 바이러스 부활이 경제에 대한 분명한 위험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주에 그 ECB에서 이제 회의가 있을 건데, 지금 코비드19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부양 정책을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 결정을 내릴 거다. 그리고 12월에 경기 부양책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이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1월 달, 그러니까 유럽하고 영국이 양적 완화에 관해서 기대감을 부풀리는 기사가 아마도 조만간에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 들어서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그러니까 유럽하고 영국뿐만 아니라 이번 주 말까지 미국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에 관해서 아마 결정이 날 거예요. 선거 바로 코앞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유로존 GDP인데, 유로존 GDP가 2020년
7월 달부터 급격하게 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GDP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2.8%부터 지금 20%까지 지금 2%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 상황을 보고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호주 달러도 마찬가지로 지금 750원 환율이고 달러 같은 경우는 1130원대예요. 1133원인데 어쨌건 지속적으로 지금 달러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런 통화 값어치가 전면적으로 하락하는 거는 그 이면에 분명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영업 시장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식업에 관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코비드19로 인해서 힘드시니까 온라인 판매 쪽으로 많이 몰려가셔가지고 뭐 배달통이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셔서 수수료가 제가 잘 모르는데 20%더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분한테 이제 해외에 사시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우버이츠로 지금 요식업을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우버이츠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40%래요. 네. 그러니까 훨씬 많이 뛰는 거죠 수수료로. 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런 현재 상황은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보다 향후에 이게 장기적으로 유럽이나 북미 경제가 향후에 위기가 더 많이 커질 듯 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가 단일 경제권을 아마 구성을 하면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그런 식으로 아마 단일 경제 패권을 유도해서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북미나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패권을 아마도 이쪽으로 동아시아 쪽으로 몰아가는 세력들의 그런 게 보이지 않나. 그리고 달러도 지금 까지고 있는데 달러 대비 GBP 차트인데 약간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 파운드화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로 환산했을 때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근데 예전보다 사실 유로화도 그렇고 호주 달러도 그렇고 GBP도 그렇고 많이 하락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원화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타 통화에 비해서 취약하기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는 유지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다 지금 GBP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한다고 조지라는 그 차티스트가 지금 예견을 하고 있는데 다 사실은 양적 완화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물론 기축 통화국들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진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를 진행하지 못하니까 세수 창출로 지금까지 정책을 이끌고 국가를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 이제 돌렸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내년 연말서부터는 국채를 발행을 하는데 민간에게 발행을 하겠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단기적인 거, 장기적인 거 그렇게 해서 수합해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걸로 아마 양적 완화를 대신해서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는 GBP 파운드화가 26일까지 쭉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건 이게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양적 완화 시사하는 발언하고 아마 연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달러를 보시면 어저께 저녁에 이걸 캡처한 건데 1133원이에요. 여기 그래서 보시면 7월 31일까지만 해도 1194원, 1200원 가까이 됐었는데 거진 지금 3개월 만에 1133원까지 떨어졌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국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향후 10년 동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원화 값어치도 달러에 비해서 뭐 많이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가상자산이 무엇보다도 더 저는 해칭 수단으로 이제 자리를 잡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알트코인 마켓캡에 관해서 누군가가 이제 지금 예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알트코인 마켓캡도 사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커런시 대비해서는 명목화폐 대비해서는 근데 사토시가에서 까지니까 많이 상승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시총 자체가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니까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알트코인이 한 2배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알트코인이 올해 연말까지 지금 가격에서 2배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캐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바라보는 가격대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65만 원에서 75만 원 사이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좀 전에 이더리움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못해도 한 90만 원 정도 내외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짜잘한 알트코인들도 분명히 진폭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차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점진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서 13,000원, 13,000달러대 거의 도달할 위치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거나 조정 장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4,000달러까지 올해 연말까지 도달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2만 달러까지 갈 거야 라고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하시지만, 2만 달러까지 여기서 실제로 진짜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2017년에 연말에 폭등이 있었고 2018년에 폭락이 있었죠. 그런 장세까지 아마 그리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점진적으로 페이팔까지 주장을 해서 본인들 플랫폼에 가상자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 너무나도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향후 몇 년 동안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어느 순간까지는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2만 달러 상단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차티스트는 지금 하고 있고,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제2금융권까지도 오픈뱅킹을 허용한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1금융권만 오픈뱅킹에 그 안에 이제 그 인프라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금융권이니까 뭐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그래서 증권사 포함해서 17곳이 제2금융권 24곳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실은 이 오픈뱅킹 서비스가 된다면 이게 사실은 단일화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단일화 가정. 통제 관리가 세력들 입장에서 되게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편리한 거 같이 보이지만 사실 오픈뱅킹이 되면 단일화되기 때문에 중간에 심플해지는 거죠. 모든 과정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금융권에서 많은 아마 감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량 해고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서 오픈뱅킹 뉴스를 보시면 되고, 사실은 어저께 페이팔 뉴스가 나온 게 로이터 연합통신에서 먼저 나왔었어요. 다른데 어떤 가상자산 관련한 매스미디어들보다는. 그래서 페이팔이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하고 쇼핑을 허용합니다. 이 뉴스로 돼서 특필해서 어저께 난리가 났는데, 10월 21일에 로이터 연합통신에서 이게 나왔는데, 디지털 결제 회사의 온라인 지갑을 사용하여 비트코인 및 기타 가상 코인을 구매, 판매, 보유할 수 있다. 여기 이 내용이 나오고, 페이팔에 관한 얘기는 2021년 초부터 자사 네트워크에 있는 2600만 가맹점에서 쇼핑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회사에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중요한데?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전 세계 송금 시장에서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넘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중앙은행과 협력하고 있으며, 페이팔 CEO가 말씀하셨는데 모든 형태의 디지털 통화와 페이팔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례적인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잭도시가 운영하는 스퀘어사가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1%를 매입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더 페이팔이 나섰다는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페이팔이 규모 자체가 10배 이상 아마 더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스퀘어사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4,600만 개의 전 세계 계정을 보유하고 있고, 2분기에 송금에 지불됐던 게 2,200억 달러. 2,200억 달러라는 거를 보시면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용화돼서 쓰여지는 거는 2021년 초에 일단은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그래서 4개 통화가 움직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XRP가 지금 현재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어서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제가 좀 이따 이제 그걸 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에 관해서. 그리고 페이팔이 1998년 12월 달에 이게 창립이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주축이 돼서 움직였어요. 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사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페이팔의 모기업이 어디냐면 이베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커머스죠. 이베이사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모기업이었고 2015년도에 분사했어요. 그래서 따로 독립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독자 횡보를 하고 독자
쪽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018년 1월 31일 날 이베이는 기존 이베이 페이팔 계약이 종료되는, 자 보세요, 이베이하고 페이팔 계약이 종료되는 2020년에 페이팔이 이베이의 구매자를 위한 지불 옵션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처럼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옵션보다 앞서서 두드러지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다. 그 시점에서 페이팔은 이베이에 대한 신용카드 지불 처리를 중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가 여기 이베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베이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다가 더 큰 거는 아마존도, 이 추세로 가면 아마존도 가상자산을 본인들 플랫폼에 채용하겠다, 상용화해서 그걸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아마 진짜 대박 사건이 될 거예요. 지금 페이팔 얘기가 이제 대박 사건이 됐지만, 그리고 피터 틸이나 인물도 앨런 머스크와 같이 공동 창업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완연하게 진짜 블록체인 이쪽 업계에 이제 들어와서 투자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 타고미라는 회사를 이분이 이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표이사인데, 타고미라는 이 회사가 뭐 하는 데냐면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 대행 회사예요. 그래서 타고미를 통해서 이제 뭐 돈이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이제 소액 개미 투자자들 말고 진짜 큰 돈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암호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중간에 브리징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2019년에 3월 판테라 캐피탈 등으로부터 1200만 달러의 규모의 투자금도 또 받았어요. 판테라 캐피탈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타고미라는 회사가. 그리고 넥슨 코리아의 김정주 대표가 타고미에 또한 투자를 했어요. 자, 이것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타고미는 또한 코인베이스, 벡트, 그리고 노믹스와 함께 시티블록 캐피탈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참여를 했었어요. 시티블록 캐피탈에 관해서도 또 아시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 모건클릭 디지털 에셋으로부터 C라운드 초기 자금을 조달받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말고도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에 관해서도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기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디지털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만 안전한 게 아니라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에 있는 포트폴리오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전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벡트, 노믹스, 타고미 총 4곳이 시티블록 캐피탈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중이 어느 정도 있고, 시티블록 캐피탈에서 중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냐, 골드만삭스, 그리고 소프트뱅크, 그리고 구글에서 온 엘리트들이 투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관여가 돼 있다는 거죠. 시티블록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양파 껍질 같이 계속 까면 깔수록 얽히고 설켜 있게 거미줄 같이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중은 숫자가 올라가면 행복감을 느끼고 안도감을 느끼지만, 사실 이면에는 보이지 않게 금융 세력들은 벌써 다 인프라 구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 1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2019년 10월 16일 피터 틸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 회사였어요. 이때 5천만 달러를 확보를 했었고,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채굴 회사예요. 근데 이걸 텍사스에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전기세가 뭐 싸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단서가 하나 있죠.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이 얼마만큼 갈지. 우리의 칩은 앞으로도 최소한 8년간은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건 비트코인에 국한되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 8년이란 얘기는 10년간, 지금서부터 10년간 이 가상자산 시장을 그냥 어느 정도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한 가지 이제 단서가 하나 있었고, 참고로 JP 모건이 월스트리트에서 텍사스로 간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전에 JP 모건이 본사를 그쪽으로 이전을 했었죠. 그죠? 저는 그리고 이게 지진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텍사스 쪽으로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이 이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가 낫지 않을까. 이왕에 뭐
직업적으로 뭐 자유로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피터 틸이 암호화폐에 집중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인 디지털 통화그룹이 있죠. 여기 나와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받았어요. 레이어 1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차피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세력들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팍소스도 마찬가지로 페이팔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팍소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고, 일단은 페이팔에서 이제 적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내년 초부터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왜 안 올라가냐, 25만 원대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막 그랬었죠. 저는 비트코인 캐시를, 비트코인 사지 못하시는 분들 비트코인 캐시만 모아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일단은 11월 15일 날 하드포크가 있으면서 사실은 이게 코인이 BCG가 하나 나오죠. 나오게 이미 계획이 돼 있는 상태고, 어쨌든 여기에 이 4가지 코인이 들어갔다는 게 저는 뭐 이정표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 라이트코인도 이제 국내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메이저냐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이번에 아마 절실히 깨달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찰리리가 예전에 한 번에 이제 대거 매도를 하면서 폭락 장세가 있으면서 신임을 되게 많이 못 잃었었죠. 근데 어쨌건 이런 가상자산 시장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거. 뉴스에 나와야 그게 진실이 되고 가격이 올라야 진실이 돼버리는데, 사실은 악재의 뉴스가 나오고 가격으로 누를 때가 사실은 매수를 해야 될 때예요. 이미 시장에서 메이저에 있는 금융 세력들한테 검증이 끝난 코인들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XRP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코인들 다 오르고 10월달 남은 기간, 그리고 11월달 남은 기간, 12월달 어느 순간까지 다 오르고 나서 추후에 XRP는 저는 거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홀딩하고 있어요. 일단은 증권이냐 상품이냐 규정에 관해서도 저는 이게 12월 12일 날 플레이어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파크 토큰 스냅샷이 진행이 될 텐데, 그 전에는 아마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IPO에 관한 얘기도 서서히 나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XRP에 관해서 좀 마음이 좀 언짢으신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으실 텐데, 소외감 받고,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부터 그런 코인들이 있는데, 라지캡 펀드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XRP 요 5가지 코인이 뭉쳐져 가지고 요 인덱스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나이가 진짜 많다, 60대 이상이다, 아니면은 뭐 50대 중반 이상이다, 좀 그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런 코인들 위주로만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은 요쪽으로, 요런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XRP 요런 쪽. 그리고 윌리 유가 이제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까지도 초기 단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년이란 세월이 움직일 수도 있다. 왜냐면 피터 틸이 본인이 주장을 했죠. 이 채굴 업계에 대해서, 채굴 산업에 관해서 10년 동안은 영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거기서 이제 단서를 얻고 윌리 유가 주장한 거를 요렇게 보면 지금 가상자산의 전 세계에서 투자하는 인구가 2.5%밖에 안 돼요. 2.5%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 정점까지 가면 34%, 34%대 요 정점까지 가는 시점까지 가면 지금 앞으로 얼마만큼 더 많이 올라갈까요? 그런 걸 보시면서 괜찮은 뭐 비트코인이 됐건 나머지 알트코인이 됐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대까지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코인 가격이 올려놔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려놓은 주된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가. 근데 베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페이팔이 언제 금을 추가시킬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죠. 그러니까 사실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왜 양적 완화 시사에 관해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식도 올라가지만. 근데 비트코인과 뭐 나머지 코인들이냐 아니면 골드냐, 그 결정하는 거는 각자의 판단인 것 같아요.
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어쨌건 그건 각자 판단하시고, 저는 가상자산 추종자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4,000달러가, 제가 바라보는 거는 14,000달러가 아무래도 올해 연말에 만약에 15,000달러대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들어가면 14,000달러에서 멈추고, 그 다음이 16,000달러, 그 다음에 20,000달러대. 이 저항선이 크게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급격한 상승이 있어서 여기서 뭐 거대 진폭이 계속 있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다지고 올라가고 사이드웨이 횡보하고 올라가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인덱스 보시면 아마 여기 보면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면 아마 여기 나와 있겠지만 62.23% 정도까지는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62나 62.5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알트코인이 아마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내년 어느 시점이 가면 비트코인이 또다시 64%까지 그리면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의 정점을 64%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점을 찍은 이후에는 쭉 하락을 장기적으로 하면서 알트코인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어떤 차트리스트가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주구장창 가니까 알트코인 죽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나오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장이라는 게 다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각 그 개별적인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고 요소가 분명히 다 있다는 거를 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되고, 코인베이스에 WBTC, 그러니까 디파이하고 관련된 이 알트코인이 있거든요. 1대1로 이제 패그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더리움 기반의 디파이 시장보다는 사실 WBTC가 등장을 하면서 디파이의 버블을 훨씬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늘 아마 런칭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코인베이스에. 요것도 눈여겨보시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세력들이 이제 버블을 키워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번에 2016년에 2년 반간 하락을 했다. 2016년 중반까지 보시면 2014년부터 2016년 중반까지 전고점을 뚫지 못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쭉 계속해서 상승을 했었죠. 근데 지금 현재가 2016년 가상자산 시장이 막 이렇게 붐업을 일으키기 전에 바로 그 직전이지 않을까라고 어떤 차트리스트가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반의 하락이 있었고, 거의 2년간 상승이 있었고, 지금은 3년간의 하락이 있었고 3년간의 상승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가치 저장고로서의 CBDC는 금융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독일 관리는 말한다. 현 금융 시스템을 보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CBDC에 관해서. 그래서 독일 관리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서 CBDC를 각국 중앙은행에서 이거를 아마 그 제도권에 수용을 안 하면 어떤 세태가 발생되냐면, 지금 양적 완화의 마지막 그 시한폭탄이 터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실은 현 금융 시스템을 보조하기 위해서, 지탱해 주기 위해서 CBDC가 등장을 한 거고, CBDC가 등장함으로써 현 금융 시스템이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사그러들면서 영역을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CBDC 쪽으로 넘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현금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사라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USDC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테더가 지금 사실은 USDC보다 시총이 훨씬 크거든요. 영역 면에서 되게 큰데, USDC가 앞으로 되게 많이 올라갈 거다, 되게 많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 보세요. 서클사는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냈었고, 이 스테이블 코인에 이더리움이 트랜잭션으로 사용됐었고, 그 다음에 알고랜드였고, 얼마 전에 스텔라 루멘이 사용되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코인이 추가가 되는데, 솔레나라고 하는 코인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USDC가 내년서부터 아마 스텔라 루멘을 이용해서 되게 많이 발행이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솔라나까지 합쳐져가지고 4개의 트랜잭션에서 아마도
양적 완화를 되게 많이 진행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게 디지털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요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거대 자산, 가상자산의 거대 어떤 거품이 내년에는 진짜 많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이 부양 정책이 결렬됐었는데, 이것에 관해서 기대감이 사실 지금 증폭되면서 주식시장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달러가 보치는 달러 인덱스는 꺼지고 있고, 그래서 펠로시의 마감일을 무시한 경기부양책으로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협상하고 있으며 회담은 낸시 펠로시의 화요일 마감일을 넘어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 났진 않았다. 그러나 회의는 연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2조 달러에 달하는 모든 거래는 지출을 제한하고자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 상원 공화당원의 강력한 반대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결렬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핵심이 있어요. 양측, 그러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부양책이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백악관의 마크 미도우스 참모총장은 펠로시가 주말까지 합의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까지 마무리가 될 거래요. 이것에 관해서 2조 달러가 어떻게 부양이 되는지, 그리고 상원 다수당대의 대표인 마이크 맥코넬은 이미 2조 달러의 원조 패키지에 반대하는 투표를 계획하고 있으며, 대신 의회가 미국인의 손에 현금을 직접 넣는 간단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에 위로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마 미국 시민들한테 또 현금을 조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거가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람들 기분을 상하게 해서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 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뭐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나머지 뭐 알트코인들도 순차적으로 사토시 가격이 천천히라도 회복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가상자산 시장의 훈풍이 돌아오는, 상승장이 도래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 코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